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유체 정력합 7번째 부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에 뜨게 하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고, 따라서 우리의 무게의 반대 방향으로, 무게는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부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높이가 h인 어떤 두께가 얇은 물체가 어떤 물 속에 혹은 어떤 유체 속에 잠겨 있고, 일단 아래쪽과 위쪽에 그 단면적은 A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압력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위쪽 압력과 아래쪽 압력은 높이 h만큼의 값의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위쪽 부분의 압력을 우리가 이 유체의 비중 곱하기 S라고 하면, 아래쪽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은 그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높이 부분이 S 플러스 H만큼이 H만큼을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힘을 고려를 하면 이 면적 A를 곱해주면 되므로 다음과 같은 그 관계식이 있고, 물론 전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물체의 그 무게도 같이 표시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게를 제외한 유체 속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결국 이런 압력차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FB는 결국 F 바텀 마이너스 F 탑이 되게 되고, 따라서 아래쪽 부분의 힘은 그 유체 밀도 로 F 곱하기 G 혹은 뭐 감마 F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도 되겠고, 그 값에다가 S 플러스 H만큼을 곱해준 거고, 일단 이 식은 전개를 하면 결국 뒷부분에 로 F G S A와 소거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결국 이 높이가 아니고 두께 H에 대한 것만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로 FGHA가 되게 되고, 결국 HA는 이 물체의 부피와 같기 때문에 로 FGV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부력이 나오면 그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아르키메데스 원리의 핵심은 결국 그 어떤 그 유체 속에 잠긴 물체의 무게와 부력은 같다라는 것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력과 물체의 무게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체 속에 잠긴 어떤 고체의 물체에 우리가 작용하는 힘을 도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아랫방향으로 이 솔리드의 무게가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계속 깔아앉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유체 속에 잠겨서 어떤 일정 위치에서 더 이상 깔아앉지 않고 그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 물체의 그 평형을 이루려고 하면 위쪽 방향으로 FB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결국 이 관계식에 의해서 FB는 W와 같게 됨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서 부력 FB는 로 FG V 서브는 실제로 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물체가 어떤 그 물체가 일정 부분만 잠겨서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정 위치에서 더 이상 가라앉지도 떠오르지도 않는 그 경우가 있고, 혹은 완전히 이 어떤 바닷물이 아니라 어떤 유체 속에 바닥면에 끝까지 이렇게 잠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감안을 하면
이제 잠긴 최적으로 우리가 부력을 표시를 해주는 것이 더 맞고, 또한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체의 무게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즉 이제 이 공식이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물체의 무게는 결국 물체의 비중량 곱하기 이 물체의 부피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식에서 이 두 개의 식이 같기 때문에 일단 g는 우리가 소거를 할 수 있고, 이제 어차피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양변에 소거를 하면 다음에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두 물체의 밀도 차이를, 밀도의 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물체의 V 토탈은 알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잠긴 최적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혹은 뭐 이 부피 비를 알고 있으면 이제 밀도 비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플로팅 바디는 이제 물체 위에 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유체의 그 밀도가 이제 물체의 밀도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물체는 이러한 유체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뜨게 되고, 특히 우리가 어떤 소금쟁이가 이제 물 속에 가라앉지 않고 이제 물 위를 떠서 다니는 것은 소금쟁이의 밀도가 혹은 소금쟁이의 무게가 어떤 물의 그 밀도보다 그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게 물 위에 떠서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잠겨서 어떤 일정 위치에 이제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 뉴트럴리 부연트라고 해서 이제 두 개의 밀도가 이제 같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깔아앉았다라고 하면 물체의 밀도가 이제 유체의 밀도보다 이제 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 직육면체의 콘크리트 블락을 이제 공기 중에서와 물 속에 있을 때 이 로프에 걸리는 이제 장력 T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닷물의 밀도는 이제 다음의 값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블록의 부피는 이 값을 곱한 값이고, 밀도는 이제 그 이 물의 이제 물이 아니고 이제 이 블록의 그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공기의 밀도를 줘야 하는데, 이제 공기는 밀도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제 그 무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줄의 그 무게도 이제 무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공기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이 장력 FT를 한번 구해보면, 먼저 이제 부피는 뭐 이 값을 다 곱하면 0.48 그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미터가 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부력이라는 것을 고려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결국 이 FT는 콘크리트 블락의 무게와 같으므로 이제 이 콘크리트의 밀도 곱하기 이제 중력과 속도 곱하기 이 콘크리트 블락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므로,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0.8kN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림상에서는 이제 와터로 주어져 있지만 이제 바닷물의 밀도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C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이제 한번 도시를 해보면, 이제 이 그 공기 중에 있을 때 자유물체도에다가 우리가 이제 부력을 더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부력도 이제 이 무게중심점을 통하는 그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다른 쪽으로 그 작용을 하면 이제 모멘트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무게중심점을 그 통과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먼저 W는 이제 앞서
이 값과 같을 것이고, 이제 부력은 이제 이 바닷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이제 잠긴 최적인데, 어차피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에 그냥 블록의 부피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부력을 계산을 하면 이제 4.8kN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두 개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W에다가 FB를 빼주면 6.0k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똑같은 무게라고 하면 이제 유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더 무게가 이제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 바로 이 부력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